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요즘 매주 서울과 부산을 다니는 중이지만 늘 새롭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무현재단 청년 리더십 과정 3기 수료 동기들이자 서울 청정넷, 서울시 청년청 등에서 오랫동안 청년 거버넌스 활동을 해온 이소호님과 새날 막내 PD이자 참자유 청년연대 달타령 권보람님과 함께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신 김영춘 캠프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 들러 서울과 부산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눴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데 현재 코로나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쭉 자라와서 시야가 좁기에 부산은 여러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노무현의 꿈, 지역균형 발전, 여행의 좋은 추억, 특히 광안리 10만 인파 e스포츠의 성지 부산의 옛 영광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 뜨거운 함성과 전율을 다시금 느끼고 싶은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스타 세대들과 청년들이 기억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기에 부산은 저에게 여러모로 뜻깊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를 넘어 긴 호흡으로 많은 청년들을 만나 의미있고 재미있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인데요. 함께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제 구독자분들도 지금 전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전국에 계신 구독자분들을 직접 찾아뵐 예정인데 해당 지역에 멋지고 뜻있는 청년들을 같이 연결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있는 각 지역에 멋진 청년들을 찾고 같이 연대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서울 청년들과 함께 부산에 찾아가서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도 하고요. 부산시장 선거 관련해서도 우리 청년들의 생각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가 서면에 위치한데요. 서면에 가신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전 속보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의혹으로 당대표직을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고요. 정의당 측에 따르면 이번 성추행 논란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 김종철 대표가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정의당 당규에 따라 김종철 대표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 김종철 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서울 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라고 했었는데 정의당에선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왜 아직까지 주호영에 대해선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건지 주호영 씨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가 되는 건지 CCTV도 나오고 해당 기자 인터뷰도 있고 그게 공개가 됐는데도 주호영 씨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입장도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꾸준히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내가 사퇴하면 윤석열도 사퇴할 줄 알았다. 하지만 윤석열은 상식선에서 대화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장관직을 마치신 후에도 검찰과 언론에서 어떻게 괴롭힐지가 벌써부터 눈에 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뷰 내용도 굉장히 많은 양을 읽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한번 요약해 보려 합니다. 일단 왜 사직을 결심했냐? 요런 질문에 대해선 윤석열의 상당한 비위를 확인한 장관으로서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석열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윤석열은 그런 게 없죠. 애초에 그냥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관이 본인의 비위 때문에 사의를 밝혔는데도 그냥 자기는 당당하다고 언플만 열심히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본인과 측근, 가족과 관련된 일들인데 조국 전 장관한텐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별건 수사로 온갖 것들 다 엮어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번번이 깨지는 것들까지도 언론을 통해 얼마나 망신 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윤석열은 스스로 직을 내려놓지도 않고 있죠. 추미애 장관은 기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윤석열이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하지 않냐? 라고 뼈를 때리기도 했고요. 추미애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인권 침해를 하고 있으니 그걸 분리시키는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수사기관을 범죄 유형별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대다수가 검찰총장의 검사 선후배다 보니까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고 인사 잡음도 없앴다는 걸 지적하고 있고요. 실제로 민주정부만 오면 검사들이 그렇게 대들면서 검찰에 독립 타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죠. 추미애 장관은 투명성을 위해 협의 과정도 윤석열에게 의견을 내도록 공식화하고 문서화해서 보관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이걸 챙겨온 거고요.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울산 사건의 경우 수사가 지지부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기소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지 오히려 되물었고요. 인사를 통해 추라인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라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단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등에서 꾸준히 흔들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교감은커녕 업무를 같이 한 적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죠. 정무직 장관의 생명은 짧고 검찰 조직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뭐하러 추미애 장관 라인이라고 굳이 딱지를 붙이냐는 거죠. 한마디로 추라인이 검찰 내부에서 엄청난 힘을 얻고 실세가 되고 탄력을 받고 고속 승진을 하고 그러면 추라인 딱지를 붙이려고 안달이 나겠죠. 하지만 오히려 검찰 내부에선 왕따가 되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뭐하러 굳이 그 딱지를 붙이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검언유착에 가담했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도 가담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한동훈은 휴대폰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주면서 포렌식에 계속 협조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재용 구속될 때 감히 입에 법을 운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석열 징계와 관련해서 정직 2개월에 대한 효력 정지에 대해 절차적 하자 등의 이유를 들어서 윤석열 손 들어준 건 대단히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도 윤석열을 징계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장 징계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적 절차 요구에 따른 장관의 책무이기에 감찰에 따른 진상조사 확인 절차를 거쳐서 쭉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회피할 수 없고 오히려 그걸 회피하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가더라도 몇 번을 돌아가더라도 윤석열 징계는 피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윤석열의 검찰개혁을 어떻게 보내는 질문에 대해선 검찰개혁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한다고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추윤 갈등이라는 언론의 주장에 대해선 반개혁 프레임이라고 딱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회피하면 편하게 살았겠지만 그럼에도 이 길로 온 것은 검찰개혁이 그만큼 어렵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추미애라고 응원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험난한 길을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이 이 모든 걸 알고도 뛰어든 데에는 엄청난 결단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분들을 끝까지 지키고 명예회복을 함께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이 강력한 대권 후보로 부상한 데에는 추미애 장관이 1등 공신이란 얘기가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선 언론의 공이 제일 크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강아지 산책, 순댓국밥, 미담 이런 짓들을 언론에서 벌인 거 아닙니까? 언론이 너무 편을 먹는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어도 그리고 떠나도 외로운 것 같다는 답변을 했고요. 다만 많은 시민들이 추미애 장관을 직접 꽃바구니까지 보내며 응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로워도 결코 외롭다고만 할 수 없는 자리가 됐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뼈를 갈아서 쏟아붓는 열정으로 일을 했는데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며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법무부를 떠나면 먼저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시상도 떠올리고 그걸 메모할 시간도 갖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 역사가 기록할 거고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언론이 얼마나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흔들어댔습니까? 오늘은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개최되는 날인데요. 벌써부터 파상공세 예고다, 맹폭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박범계 장관을 지키면서 동시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끝까지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